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양 교수입니다. ADHD 진단을 받고 나서 약물 치료를 권유하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DHD 치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편에서 제가 ADHD는 전두엽 부위의 여러 가지 호르몬, 도파민이나 노르에프네핀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물 치료는 이 부위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보충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서 4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없어지게 되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제대로 복용했을 때는 중독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대로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마약의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서 약물 치료는 중독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욕 저하, 잠이 늦게 온다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은 가벼운 증상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이 저절로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약물 용량이나 용법을 조절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은 완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안경과 같이 부족한 뇌 부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약도 먹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더 이상 효과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이들의 전두엽 부위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약물 없이도 잘 주의력이 조절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복용 기간이라 하면 약 없이 스스로 행동 조절이 될 때까지 보조적으로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DHD 약을 복용하면 75에서 80% 정도의 아이들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효과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증상이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증상이 남아 있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향에 맞게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해가 될 만한 자극들을 제거하고 최대한 집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번에 여러 가지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을 하거나 혹은 작은 단계로 쪼개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짜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단기적인 보상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흥미도를 잃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칭찬과 보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ADHD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권유하면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가지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독되는 거 아니냐, 약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막상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학교 생활이 달라졌다, 친구 관계가 달라졌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3년, 5년 장기간 치료를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ADHD라는 진단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병원에 오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ADHD라는 질환은 잘만 도와주고 치료하면 아이가 학교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우리 아이에게 유익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ADHD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ADHD가 무서운 질환이 아니라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